예전신고 누락분 그냥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563페이지 가보세요. 회사는 1174. 자, 1번 문제예요. 자, 당사는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전신고 시 다음 내용을 누락하였다. 예전신고 누락분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 분계 생략하고 1기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번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우리는 1기 예정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되도록 설정 잡고 가산세 계산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1번에 수출한 재화에 대한 신고 누락했대요. 자, 그럼 직수출이고 텍사스한테 거래처고 선적일이 3월 18일. 그럼 대금 결제일은 3월 25일 미래니까 선적일 기준 환율을 써야 될 거고 선적일 기준 환율이 지금 달러당 1,100원이네요. 그리고 외화 금액은 2만 달러예요. 자, 그럼 먼저 매입 매출 전표를 열어서 자, 날짜 선적일인 3월 18일 날 16 수출 공급가액은 2,200만 원이 되겠죠. 거래처는 텍사스고 영세율 구분은 1번 분계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상단부에 이것만 써주면 되겠죠. 쓰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간편 집계 옆에 보면 작은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 자, 이 라인 클릭한 후에 전표 라인 클릭하고 화살표 누르면 예정 누락분 있죠? 자, 예정 누락분 클릭하시고 자, 확정신고 개시 연월이 지금 1기니까 4월 달이죠. 2020년 4월 달로 입력하시고 그리고 확인. 그래야 확정신고서에 들어가죠. 다음 두 번째는 공장 건물의 3월분 임차료에 대한 매입분 전자세금 계산서를 누락했대요. 자, 이번엔 매입세금 계산서고 공장 건물 거니까 51번 매입과세고 120만 원이고 풍경 3월 30일. 그럼 3월 30일 날 51번 매입과세 3월분 임차료 이야기고 공급가액은 12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풍경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생략. 또 여기 이 라인에 커서 올려놓고 간편 집계 옆에 화살표 클릭하시고 예정 누락분 2020년 4월. 자, 그래서 누락 뜨면 이제 두 개 설정이 되었죠.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면 4월부터 6월로 가면 방금 입력했던 16 수출 누락한 거랑 세금 계산서 받은 거 51번 매입과세 한 거 두 개가 들어와 있죠. 자,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은 없어요. 환급세액이 있죠.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고 그럼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은 있죠. 그럼 2,200만 원을 26번 가산세 클릭하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에서 2,200만 원을 쓰면 11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지금 예정 신고 누락한 거 확정 신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75% 감면하면 25%만 부과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산세를 27,500원으로 수정해 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문제 끝나는 거예요.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반영하는 거 까먹었을까봐 그래서 그냥 해본 거예요. 자, 이런 스타일이 우리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하는데 한 개 더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589페이지 있는데 신용카드 매치전표 발행직계표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는 수정신고하고 기한후 신고를 좀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정신고 작성하는 거 볼게요. 자, 수정신고 문제 674페이지 674페이지 회사는 1183 1번 당사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법정 신고 기한인 7월 25일에 신고 납부하였으나 8월 14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누락된 것을 알고 수정 신고 및 납부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위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분계는 생략하고 수정 신고서 1차와 가산세 명세를 작성하시오. 전자세금계약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자세금계약서 미존속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원래 적용 안 하는 거죠. 발급 가산세 걸리면. 자, 신고부성실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를 적용한다. 당연히 부당 안 할 거니까 당연한 이야기고 과세표준명세서는 생략한다. 자, 그럼 먼저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하니까 자, 매입매출 전표에 쓸 건데 외국 법인 거래처 수출에 한 재화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대요. 그럼 직수출이고 거래처 라로체 선적일 6월 27일 그럼 대금 결제일이 7월 달이니까 미래라서 우리는 선적일 기준 환율을 적용할 거고 외화 금액은 3,000달러네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 6월 27일 날 16수출이고 공급가액은 달러당 1,100원인데 3,000달러면 330만원이죠. 거래처는 라로체고 영세율 구분은 1번. 자, 이렇게 쓰면 작성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얘는 예정 누락분 아니에요. 그죠? 지금 확정신고 기간 거잖아. 얘는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예정 누락분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앞에 했던 작업 있죠. 이 앞 문제 풀었을 때 그거는 예정 누락했던 거 확정신고서 넣으려고 하는 거고 얘는 날짜가 확정신고 거잖아. 그래서 그냥 입력만 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는 5월 3일 날 대상라이프에게 소형 승용차를 공급대가 1,320만원에 현금 판매한 사실을 누락하였다. 세금계약서 미발급분. 자, 공급대가 1,320만원. 그러면 과세 거래를 했죠. 근데 현금 판매하고 우리는 세금계약서 미발급했어요. 그러면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다. 그럼 과세 유형이 뭐죠? 매매추 전표에 14건별이죠. 과세 거래인데 증빙 없으면 우리는 기타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4번
부가신고서 4번 칸 들어가려고. 그러면 얘는 14건별이다 라고 먼저 쓰고 얘 좀 다시 볼게요. 14건별에 소형 승용차를 팔았는데, 자 1320만원 쓰면 알아서 분리되죠. 1200에 120만원 분리되고, 거래처는 대상 라이프고, 자 분계는 생략.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실 게, 지금 과세 거래했죠.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만 쓰면 끝이에요. 근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죠.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때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주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있을 거예요. 개인이면 없는 거예요. 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있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셔야 지금 우리 가산세 부가신고서 갔을 때 미발급 가산세 쓰겠죠. 다음 사무실 6월분 임차료에 대한 종이 발급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다. 자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니까 6월분 임차료면 매입세 공제되겠죠. 자 매입은 종이세금계산서 받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발급을 전자로 해야 되는 거지 받는 건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래서 51번 매입과세로 6월 30일 날 금액은 200만 원이고, 거래처는 미림빌딩, 종이니까 전자는 비워놓고. 자 이렇게 하면 3개 입력이 끝났죠.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갈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일기 확정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인데 이번에 정기 신고한 게 아니고 수정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 누르시면 2번 수정 신고 선택하고, 신고 차수는 1차. 그럼 지금 우리 첫 번째 16수출한 거 여기 들어왔죠. 그죠? 지금 왼쪽은 정기신고분이고 오른쪽은 수정신고분이에요. 그럼 수정신고는 우리가 누락한 거를 정기신고서에 반영해서 다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14건별 했던 거 4번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51번 매입과세 했던 거 10번 칸에 200만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3개 우리 입력한 거는 다 들어와 있어요. 수정신고서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생각해야 되겠죠. 누락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건데, 자 지금 우리 정기신고할 때에 지금 동그라미 다 있는 이 금액을 신고한 거죠. 정기신고할 때. 근데 지금 누락한 거 반영된 수정신고하면 이 금액으로 신고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금액의 차이가 누락한 납부세액이 되겠죠. 지금 빠뜨린 거 우리가 반영시키니까 지금 이 금액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 3,414만원 납부해야 되는데 3,314만원 납부했으니까 100만원의 누락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 그 100만원 가지고 26번 가산세 클릭해서 26번 가산세 클릭해서 탭키 누르면 창이 뜨고, 왼쪽이 정기신고, 오른쪽에서 수정신고도 빠뜨린 거잖아. 과소신고. 71번에 방금 계산했던 100만원이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날짜를 보면 자 10%니까 10만원에 감면율 적용할 건데, 지금 7월 25일 신고 납부한 거를 8월 14일이면 얘 빠뜨린 날짜가 1개월 이내죠. 1개월 이내면 90% 감면이잖아요. 그럼 10%만 부과할 거죠. 그러면 10만원에 또 10%만 부과하면 만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만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납부지연에도 100만원을 쓰면 이제 날짜를 쓰게 될 거고,
자, 날짜 원래 신고해야 되는 건 2020년 7월 25일인데 지금 얘 빠뜨린 걸 반영해서 8월 14일 날 20일 미납 일수가 나오게 되네요. 그럼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자, 예, 금액 나왔죠. 그리고 자, 엔터 치는 거 우리 습관되어 있죠. 그럼 여기 들어왔을 때 항상 여기 들어온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1번 문제 제가 계속 잘 놓친다라고 했죠. 우리 1번 자료가 영세율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 들어오면 문제에서 영세율 빠뜨린 거 누락분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얘 330만 원 누락된 거죠. 그러면 얘 쓰면 16,500원이 가산세가 나오네요. 그럼 이제 생각해야지. 이때 감면이 90%라서 10%만 부과했죠. 얘도 동일하게 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공 하나만 떼면 1,650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문제에 뭐 체크해두라 그랬죠? 봐, 이거 하는 동안 까먹잖아. 그래서 체크해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두 번째 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미발급했죠. 그러면 1,200만 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빠뜨린다 생각하면 이런 문제 풀면서 누락분 중에 직수출이나 영세율 세금계산서 체크해 놓고 여기에 안 빠뜨리게, 그리고 발급이나 전송에 대한 멘트가 그 문제가 발생한 것도 따로 표시해 놔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잘 와요. 그랬다가 이제 얘네들을 빠뜨리는 거야. 그래서 문제지 안 빠뜨리게 체크를 잘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예, 수정신고서 작성하는 거 끝났죠. 자, 또 문제를 더 봅시다. 우리 세무유급의 최근 기출문제들에 아마 수정신고가 많이 등장을 안 해서 세무유급에서 트레이닝이 좀 많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세무유급에는 좋아해요. 얘도 그냥 예전신고랑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1184 그냥 연달아서도 나오죠. 자, 그럼 686페이지에 1184 펴시고 문제 볼게요. 자, 1번 당사는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2020년 7월 20일 완료한 후 다음의 내용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2020년 8월 20일 수정 신고하고자 한다.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번에도 수정 신고하는 거예요. 자, 2020년 6월 20일 공급한 매출 분에 대하여 2020년 7월 24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위 누락분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신고 부정 시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 적용.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얘는 7월 24일 날 발행을 했죠. 자, 6월 20일 날 공급한 거면 언제까지 발행해야 되죠? 정상적으로 하면 다음 달 10일까지잖아요. 7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얘 늦었죠? 그럼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지연 발급이죠. 자, 부가가치 신고서 나오는데 세금계산서 이야기하면서 날짜가 나올 일은 이런 거 체크하라고 언급 주는 거 아닌 이상은 날짜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날짜 주면 그 날짜 카운팅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연 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겠네요. 자, 체크해 놓고 자, 지금 함정은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 제가 언급했죠. 미납일수 카운팅은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카운팅하는 거예요. 이때 신고했다는 건 그냥 나머지들 빨리 신고한 거지 납부 기한은 7월 25일이거든. 그죠? 그 부분만 신경 쓰면 특별한 거 없이 간단한 문제예요. 자, 그럼 6월 20일 날 우리 매출했고
외상 거래래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 6월 20일 날 11번 매출 과세고 금액은 1000만 원의 별도 명왕성이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2번 외상이다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얘 입력 끝났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수정 신고서로 갈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1기 확정껏 수정 신고하니까 4월부터 6월 이번 수정 신고의 1차. 그럼 방금 세금계산서 발행이라서 11번 매출 과세한 거 1번 칸에 1000만 원 들어온 거 확인되죠? 자, 그럼 우리는 당연히 누락한 납부세액은 100만 원이 될 거예요. 100만 원 안 낸 거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 26번 클릭해서 가산세로 가서 100만 원이고 얘 지금 1개월 안 넘었죠? 그죠? 그래서 90% 감면, 10% 부과. 그러면 만 원이 될 거고. 자, 100만 원의 당초 납부 기한은 2020년 7월 25일이고 지금은 8월 20일 날 수정 신고해서 26일이 미납일수가 되네요. 그리고 확인하고 얘는 영세율 없었죠. 그리고 지연 발급 방금 1000만 원 있던 거 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제가 예정신고 돌아갈 때는 그때 바로 쓰는 이유가 빠뜨릴까봐 쓰는데 수정신고 때는 바로바로 그때 못 쓰잖아요. 왜냐면 전표 입력해가지고 보내니까. 그래서 안 빠뜨리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끝났는데 수정신고라고 해서 무작정 또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자, 또 지금 문제 하나 더 보면 723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1187 1번. 자, 당사는 2020년 제1기 확정 신고를 할 때 아래 거래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2020년 9월 1일 수정 신고를 하고자 한다. 다음 거래 내용에 따라 전표를 입력하고 분계 생략 수정 신고서와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자세금 계산서 미존송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명세서 생략. 자, 그럼 이번에도 말만 많은 거지 전표 입력하고 수정신고서 1차 작성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작업이에요. 자, 그럼 5월 3일 날 화인 상사의 제품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했대요. 그럼 신고서에만 누락했나 보네요. 그럼 5월 3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5월 3일 날 우리는 11번 매출 과세고 제품 팔았고 3,200만 원의 별도 화인 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생략. 다음 5월 10일 금화유통에 제품 판매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어떻게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1번 매출과세죠. 하지만 종이세금 계산서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게 최대한 표현해 놓으시고, 왜냐하면 1% 가산세 대상이잖아. 우리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5월 10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얘도 제품을 팔았고 2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금화유통이고 종이세금 계산서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네요. 다음 세 번째는 6월 21일 주식회사 아이테크에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자, 지금 부가가치세 170만 원까지 해서 1870만 원에 팔았는데 증빙을 안 해줬죠. 과세거래인데. 그럼 14건별인데 제가 기억하자라고 했죠. 사업자한테 우리가 과세거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주면 미발급 가산세 2%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 14건별이라고 쓰는 거고, 그리고 미발급 가산세 대상 될 거예요. 자, 그럼 6월 21일 날 14건별 제품 팔았고 1870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아이테크. 자, 분계 생략이었죠. 그러면 이제 세 개 입력이 끝났어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자,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2번 수정신고에 1번 신고차수 1차 하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거가 세금계산서 발행이니까 5,200만 원이 들어가서 1번 칸에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거가 14건별이라서 4번 칸이니까 다 잘 들어왔죠. 그러면 누락한 납부세액은 690만 원이 되네요. 690만 원. 그럼 26번 가산세 계산 가서, 자, 이번엔 71번에 690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번엔 보면 7월 29일까지 해야, 25일까지 해야 되는 걸 9월 1일이니까 일단 1개월은 넘어갔죠. 그러면 3개월 이내는 맞으니까 75% 감면 받을 거예요. 그럼 자, 계산기 가지고 보면, 자, 지금 690만 원에 10%고, 그리고 75% 감면이라서 25%를 부과하면 17만 2,500원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되죠. 그럼 이 금액을 여기에 써주게 되고, 납부지연은 690만 원 쓰게 되면 당초 납부기한은 2020년 7월 25일, 지금 납부하는 건 2020년 9월 1일, 이렇게 해서 3개월이 초과했던 거고, 자, 이번 문제에서 영세율은 없었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5월 10일 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는 1% 나오게 62번에다가 쓸게요. 그럼 여기에 2천만 원이다 라고 써줘야 되겠죠. 1%만 나오면 돼요. 20만 원. 여기에 2천만 원을 썼다면, 만약 이것 때문에 썼다면 이 40만 원을 20만 원으로 수정해 주면 돼요. 여기에 쓴다면 어떤 거 써든 간에 정답인 거고, 그런데 여기 쓰는 게 좋은 게, 지금 우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있죠. 금액이 1,700만 원에 2%.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답을 제출해도 정답, 아니면 미발급에 3,700에 54만 원으로 적어둬도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여기든 여기든 1%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자, 이번 것도 끝이에요. 자, 우리 수정신고서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고 이제 다음은 기한 후 신고. 얘는 세무유급에도 자주 등장 안 하는 이유가 쉬워요. 자, 639페이지로 가면 자, 1180으로 갈게요. 자, 1번 당사는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7월 31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매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 과세표준명세 제외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단 회계처리는 생략하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미납일수는 6일로 한다. 예, 25일부터 31일까지 6일이네.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얘는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 부가세 기한 후 신고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쓰는 거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4월부터 6월까지 쓰고 얘는 수정신고 아니에요. 수정신고는 우리가 신고한 적이 있어야 뭔가를 수정해서 낼 거잖아. 얘는 지금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정기신고서 처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신고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정기신고서에서도 그냥 우리 정기신고서 쓰듯이 여기에 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매출 내역에서 4월 1일 주식회사 하루에게 재화를 5,500만 원에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대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그리고 부가가세 포함금액이니까 과세의 세금계산서 1번 칸에 5천만 원에 별도로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5천만 원에 별도고 두 번째 5월 1일 홍길동에게 재화를 330만 원 부가세 포함해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그럼 카드로 결제받았으니까 그리고 과세거래니까 과세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있는 곳에 300만 원의 별도. 다음 6월 2일 김정숙에게 재화를 55만 원에 공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대요. 그러면 50만 원에 별도로 3번 칸에 현금 영수증이니까. 그죠? 그냥 현금이었으면 영수증 글자 안 붙었으면 4번 칸에 썼을 거고. 그런데 얘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3번 칸에 50만 원. 그럼 300 있는데 50만 원 더해서 350만 원이 되고 다음 매입 내역에서 4월 1일 주식회사 내일로부터 원재료 3,300만 원을 공급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그러면 얘는 세금계산서 받고 원재료 산 거니까 우리 매입의 세금계산서의 일반 매입인 10번 칸에 3천만 원에 300만 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10번 칸에 3천만 원에 300만 원 들어갈 거고. 자, 다음 6월 4일 공장에서 사용할 소모품 33만 원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함.
자, 그럼 카드 결제했고 공장에 사용할 소모품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 소모품이니까 우리는 신용카드의 일반 매입액에다가 30만 원에 3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작성이 끝났어요. 자,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이 얼마가 될까요? 지금 기한후 신고의 누락한 납부세. 얘 통째로 안 했으니까 얘가 누락한 납부세액이지. 통째로 안 했잖아. 그럼 이 금액이겠죠? 그럼 232만 원을 이제 26번 가산세 클릭해서 기한후 신고 때만 여기에 69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32만 원 들어가게 될 거고, 자, 여기에 가산세율이 몇 퍼센트라 그랬죠? 더블 20%. 근데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이잖아. 그럼 절반으로 하면 10%죠. 지금 얘 미납일수가 6일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공 하나만 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럼 23만 2천 원이다라고 얘만 쓰면 되겠죠. 그죠? 다음 이제 똑같이 납부지원 가서 232만 원 쓰고, 당초 납부 기한은 2020년 7월 25일. 지금은 2020년 7월 31일. 6일 나왔네요. 이거에 우리는 가산세가 부과될 거고. 자, 더 이상 우리 가산세에 대해서 들어올 거는 없겠죠. 그럼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자,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끝났고, 그럼 문제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라 그랬는데, 발행금액 집계표니까 매출이고, 과세거래의 신용카드 연금 영수증이 5월 1일 6월 1일자네요.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로 가서 자, 날짜 일기 확정이 4월부터 6월. 그럼 첫 번째 과세 매출, 신용카드의 과세 매출분에 330만 원이다라고 카드 단말기 저금액 긁었겠죠. 다음 현금 영수증 과세 거래에 55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저장하면 끝난 거예요. 기한후 신고 뭐 없죠? 특별한 건. 오히려 누락한 납부세액도 그냥 다를 쓰면 되고, 일반적으로 기한후 신고를 한 달 이상 안 넘겨요. 그러면 10%니까 공 하나만 떼면 되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용이하죠. 막 예정신고 누락분 찾아갈 필요도 없고 정기신고서에 쓰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는 그냥 무신고 일반의 전체 통째로 누락한 세액이니까 그거 쓴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자, 우리 이렇게 하면 가산세 문제 다 풀었는데, 지금 한 문제 있는 건데 시간 애매하니까 이 문제 같이 풀어보고 오늘 끝냅시다. 589페이지에 가서 특이한 문제예요. 시점짜리잖아. 나름 특이하게 해보고 싶어서 노력한 것 같아요. 회사는 1176. 자, 이거예요. 자, 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명세서 자료이다. 이를 참조하여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완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하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된 자료 무시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추가로 입력하지 아니한다.
미납일수는 92일 가정하고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할 것.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보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일부 자료인데, 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세금계산서. 이 11일은 옛날 스타일이라서 아직 얘를 신규칙에 안 한 건데, 11일이라는 날짜는 신경 쓰지 말고 얘는 적법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안 내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얘는 우리는 5억 600만 원에 세액 5,600이니까 전액 과세의 세금계산서네요.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로 가서 1번 칸에 우리는 5억 600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부 자료인데, 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세금계산서. 얘는 전자세금계산서 적법하게 발급 전송된 거 수치한 거고, 이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발급은 종일 수도 있고 적법하게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이인 것만 여기 들어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은 매입처별 명세는 정확하게 작성되었다. 그럼 문제없이 우리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얘 전부 다 합칠 거니까 합계에 있는 거 보면 3억 1,200에 312만 원이고, 고정자산 매입이라는 말이 특별하게 없으면 일반 매입이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일반 매입인 10번 칸에 3억 1,200만 원에 3,120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다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내역이네요. 그럼 얘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공제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서식 우리 이 앞 목요일 날 했던 거죠. 그때 얘는 50번 칸에 가는 거였죠. 그러면 470만 원에 47만 원이 16번 클릭해서 50번 칸에 470만 원에 47만 원이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 이제 우측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일부 자료예요. 자, 과세 매출분이 세금 신용카드가 3,300 적혀 있는데, 이 중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된 게 550만 원 있대요. 그러면 이 550만 원만큼은 우리 여기 1번 자료에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순수하게 신용카드만 된 거는, 자, 이게 공급가액으로 쓸 거니까 3천만 원하고 500만 원이니까 이 숫자 볼 때는 공급가액으로 해서 보는 게 쉬워요. 3천만 원에 500만 원이라고 하면 빼면 2,500만 공급가액이 신용카드 과세 매출분이죠. 순수하게. 이해가시죠? 3,300인데 3,000에 별도잖아. 얘는 500에 별도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신용카드 된 것만, 그럼 3번 칸에 2,500만 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5번에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과 매입자료 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부당과소가산세 대상은 아니래요. 그럼 매출의 제품 매출 1,000만 원이 과세분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한 거고, 매입에 원재료 매입한 게 500만 원에 과세분 세금계산 수취한 거예요. 둘 다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한 거네요. 그러면 예정 누락 자료니까 1,000만 원에 100만 원이고, 매입은 500만 원에 50만 원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책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입력이 끝났고, 그럼 지금 예정된 누락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있겠죠. 100만 원하고 50만 원이네요. 그럼 50만 원을 26번 클릭해서 이번엔 과소신고죠. 50만 원이라고 쓸 거고, 그럼 이 50만 원은 가산세율이 10%고 감면율 75%라서 25% 부과하면 12,500원이 되고 10%에 25%. 다음 납부지연에서 50만 원 쓰고, 얘는 예정 때 지금 납부기한이었던 거니까 2020년 10월 25일이고 지금은 2021년 1월 25일이다. 지금 현재 버전이라고 하면 21년 10월 25일, 22년 1월 25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확정신고 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확인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는 영세율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번 문제가 끝나요. 근데 우리 그 세무일급 시험에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같이 푼 전부 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총 8개밖에 없죠. 15개 중에 8개면 우리 절반 정도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부가세 신고서 문제가 나오면 가산세가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특징이 또 있어요. 세무1급에서는 요즘 가산세가 문제가 좀 뜸하게 바뀌었는데, 세무1급은 계속 얘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얘들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보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보이죠. 그래서 회계부가소득에서 점수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빠뜨려서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몰랐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빠뜨린 거는 최소한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